야, 이 채널 구독자 500만 명일 때 봤는데 벌써 1,500만 명이 넘었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 유튜버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요새 크리에이터분들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돈 버시는 분들, 쇼츠로 돈 버시는 분들,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그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새는 너도 나도 유튜브 하겠다고 지금 뭐 직장도 때려치시고 하시죠? 근데 바로 돈 버시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수익 창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은요,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또 365일 동안 4,000시간이 넘는 시청 시간을 기록을 하면 우리 구글 애드센스에서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했다 라고 이메일이 옵니다. 제가 또 그 이메일을 직접 받아봤잖아요. 와, 나도 진짜 유튜버가 되는구나.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을 받은 대로 이제 서식을 작성하다 보면은 미국의 IRS라고 해서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방법, 이런 양식까지 제출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국내에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고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바로 생기실 텐데요. 지금 얼마 안 받았는데 이거 뭐 세금 신고해야 되나? 이거 국세청에서 아는 거야?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유튜브 세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세금 신고할 때 얼마까지, 또 세금 안 나오는지도 명쾌하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입 신고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달 우리가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에는 우리가 조회수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기 전 또는 중간 끝에 광고를 붙이게 되죠. 그 광고를 기준으로 이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수입이 다음 달 21일 날 우리가 받기로 애드센스와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0불 이상이 되면은 이제 매달 수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입은 발생했는데 입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입금 안 받았으니까 국세청에서도 모르고 이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제가 애드센스랑 약속을 했다 했잖아요. 매달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매달 돈을 받기로 한 그날에 바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세법에서 정해진 원칙이에요. 매달 받으신 수입을 애드센스 정산 내역이라고 하는데, 그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달러를 벌었죠. 이 외화를 받은 입금 증명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우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벌어들인 게 딱 100달러인데도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무조건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실무상으로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못하거나 아니면 과세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아주 너무 소규모 금액까지는 사실은 너무 가혹하게 하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정의해드린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도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다른 소득과도 합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의 기준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입을 벌어들이시는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이 받기 시작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할 때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은 사실 이럴 때 세금 폭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유튜버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두 가지로 업종 코드가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라고 하고, 직원이나 사무실 스튜디오 없이 혼자 유튜브로 돈을 버시는 분을 얘기하는 건데, 요새는 BJ나 스트리머 또는 틱토커 분들이 그냥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편집자도 고용하고 사무실이나 스튜디오를 갖추고, 아니면 집에서 하더라도 방음 시설이나 음향 장비나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한다라고 하면 물적 시설을
조건을 갖춘 걸로 봐가지고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라고 하는 업종 코드로 사업자는 총 2가지로 나눠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처음 말씀드린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나오지 않는 면세 사업자라 이거 되게 편하고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바로 2024년 11월 말 정도에 국세청의 해석이 하나 나왔어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는 우리가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주고 계시는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정보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넘어가면 세금 폭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긴 한데 애드센스에서 돈을 받는 수입이 외화로 받기 때문에 외화 벌이를 할 때는 부가세 10%가 아니고 0%, 영세율로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납부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처럼 똑같이 납부할 건 없지만 부가세를 그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세금 감면 때문에 업종이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종이 우리가 요새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도 한 가지 플랫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광고, PPL, 협찬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공동 구매, 요새는 유튜브 쇼핑까지 붙어가지고 전자상거래까지 여러 사업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 대행이나 전자상거래까지 한 번에 등록하시면은 신규 창업할 때 이 모든 업종을 원스톱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내가 쓴 돈이나 비용에 대한 것들을 지출로 잘 반영을 해가지고 장부 작성을 해서 세금 신고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역시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내가 쓴 비용이 업종별 또는 채널 특성별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유튜버를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가서 뭐 항공권도 끊어야 되고 숙박시설에 묵기도 해야 되고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찾아가면은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 돈을 쓰면서 우리가 컨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먹방 유튜버도 요리할 때 그런 주방 기구, 냉장고, 음식 재료 이런 것들도 컨텐츠 제작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 훨씬 더 비용 처리나 절세 있는 것들을 안내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소화제 사거나 내과 진료받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먹방 유튜버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잘 먹는 체질이셔서 병원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촬영 장비, 컴퓨터, 보조 출연자도 있을 수가 있고 편집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 나가는 것들까지 저희가 세금 신고에 잘 반영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인건비 신고를 한다 했을 때 가산세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새 그리고 뉴스 많이 혹시 보세요? 유튜버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수입은 많이 벌어들이시는데 세금 신고하는 것들이 감면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신고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러 언론에서 계속 이 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매년 세무조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고 계신지, 이런 협찬 수입이나 광고 수입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고하고 있는지, 비용 처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꼭 맞춤 케어를 받으셔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무 상담하는 사실은 뭐 5분, 10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담 한 번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상담 받고 사업자 등록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유튜브 세무 대한민국 1타 강사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시고요. 세무사님, 그러면 구독자 10만이랑 세금 감면 1000만 원이랑 둘 중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저는 솔직히 10만 유튜버 되고 싶어요. 실버 버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말씀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또 플랫폼별 세금 신고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또 말씀드릴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세무법인 엑스퍼트 채널에서는 그런 유용한 정보 많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우리 유튜버 전문 세무 상담 필요하시면은 노견 세무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